즐거운 저녁 시간 보내고 계십니까? JTBC 8시 뉴스입니다. 전북의 산업단지 가운데 30%는 분양률이 70%도 되지 않습니다. 경기 둔화와 분양 조건 때문에 장기간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정윤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13년에 준공된 전주 자원순환 산업단지입니다. 입주해 있는 업체는 2곳밖에 되지 않습니다. 들어오기로 했던 업체 3곳이 지난해 국제유가 하락으로 재활용 산업의 수익성이 떨어지자 계약을 취소했습니다. 2년이 지났지만 분양률은 30%에 그쳤습니다. 재활용 업체에서 많은 타격을 입은 것이 지금 현실로 드러나고 있어서 지금 업체들이 포기하고 이제 신청했던 것들이 이제 해제하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전북의 21개 산업단지 가운데 30%에 가까운 익산, 정읍, 부안의 6개 산업단지 분양률이 70%를 밑돌고 있습니다. 산업단지 4곳의 가동률은 50%도 되지 않습니다. 수도권 규제 완화와 경기 침체도 문제지만 분양가가 높거나 산업단지 진입로 등의 기반 여건도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정읍시의 경우에는 입주를 희망하는 업체에게 보조금을 주는 방식으로 분양가를 50% 가까이 낮춰 기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 분양가가 좀 높아가지고 인근 지역에 비해서 2015년도에 LH하고 같이 저희하고 해서 분양가 인하를 했어요. 경기 침체가 길어지고 산업단지의 차별화된 경쟁력도 부족해 산업단지의 미분양이 장기화하고 있습니다. JTBC 뉴스 정윤성입니다. 익산시가 잇따라 터지는 악재로 산업단지 분양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익산 LED 산업단지는 문화재 발굴로 차질을 빚고 있고 제3산업단지 역시 악재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김진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6월부터 350억 원을 들여 조성하는 LED 산업단지입니다. 예정대로 공사가 올해 끝나면 6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통해 900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기대를 모았습니다. 하지만 문화재 시굴 조사에서 다량의 유물이 발견되면서 당초 준공기일을 맞추기 힘들게 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조성 사업은 이제 행정 절차나 모든 것이 이제 지연되다 보니까 이제 늦어지는 건데 내년은 7월 달까지 준공할 거예요. 천안 논산 고속도로 연무 IC에서 익산 3산업단지를 잇는 진입도로입니다. 진입도로가 완공되면 산업단지까지 차량 운행 거리가 기존보다 3분의 1가량 줄게 됩니다. 그러나 올해 완공을 위해서는 800억 원이 더 필요하지만 50억 원밖에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완공을 기약할 수 없게 돼 분양률 48%에 머물고 있는 3산업단지의 기업 유치에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3년에 3산업단지에 입주한 방직업체인 전방은 한때 철수를 검토했다 번복해 파장을 낳고 있습니다. 직원들 모아놓고 그런 일 없다. 절대로 혼란스럽게 생각하지 마라. 그대로 정상적으로 근무해라. 왜 그러냐면 우리 직원들은 이사를 가야 돼요. 잇따른 악재가 익산시의 기업 유치에 발목을 잡지 않을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JTBC 뉴스 김진영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가 오늘 전주를 찾아서 이번 총선에서 7명을 당선시켜준 전북의 유권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안 대표는 7명의 전북 당선자들과 함께 간담회를 갖고 합리적인 개혁 세력을 모아서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자고 말했습니다. 안 대표는 이번 총선으로 국민의당이 호남의 자민련이 아닌 전국 정당으로 거듭났다며 조만간 당선인 연찬회를 열어서 당의 방향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20대 국회가 개원하면 교육계 최대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총선 공약에 보육 예산의 국가 책임을 강조함에 따라서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지방교육 재정을 통한 누리 예산 해결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에서는 국민의당 정동영 당선인과 더민주 안호영 당선인이 누리과정의 100% 국가 책임을 공약으로 제시해서 시도 교육감들과 함께 누리 예산 해결에 적극 나설 것으로 점쳐집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라북도 출마자들의 절반은 선거 비용을 한 푼도 돌려받지 못합니다. 개표 결과 47명 가운데 51%인 24명은 유효 투표수의 10% 미만을 얻어서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전혀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나머지 23명은 모두 득표율 15%를 넘겨서 선거 비용과 기탁금을 전액 돌려받습니다. 전북 10개 선거구의 선거 비용은 선거구에 따라서 1억 7천만 원에서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주지검 군산지청은 20대 총선과 관련해서 익산 지역 신문 기자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해외 여행을 하면서 20대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후보로부터 금품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4일 해당 후보의 사무실을 압수수색해서 컴퓨터와 총선 관련 자료를 가져가 조사해왔습니다. 전주시가 한지의 원료로 수입산에 의존하는 당나무 재배 단지를 다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미 당나무 재배 단지 조성에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권대성 기자입니다. 전주의 한지 제조업체입니다. 기계로 만드는 일반 한지의 원료는 중국산 등 수입산 당나무입니다. 국산 당나무는 전통 방식으로 만드는 고급 한지 생산에만 쓰고 있습니다. 국산 당나무 사용량은 20%가량에 불과합니다. 가격이 수입산에 비해 3배가량 비싸고 전주에서는 재배단지조차 없어 구하기도 힘듭니다. 업체들은 전주 한지를 되살리려면 고급 한지의 수요를 늘리고 원료인 당나무의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단가도 비싸긴 하지만 일단 조달이 어렵기 때문에 전주 한지가 그만큼 인프라가 많기 때문에 해야 되는 그런 몫을 생산을 지금 못하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전주시가 내년부터 3만 헥타리의 당나무 재배단지를 만들기로 하고 시범 재배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과제도 만만치 않습니다. 소득이 낮아 농민들이 재배를 꺼리는 게 우선 문제입니다. 그 배라든가 콩 재배 대체 작물로 당나무를 보급하고 그 다른 작물 재배원만큼의 수익이 보장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습니다. 재배된 당나무를 원료로 가공할 업체가 마땅치 않은 점과 한지 업체의 가격 부담을 낮출 수 있는 구조를 해결해야 합니다. 전주시는 10년 전부터 2~3차례에 걸쳐 대규모 당나무 단지 조성에 나섰다가 흐지부지 끝난 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면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JTB 뉴스 권대성입니다. 전주역의 고객 편의시설이 개선되고 확충됩니다. 한국철도공사 전북본부는 이달 말까지 전주역의 고객 주차장을 123개 면에서 148개 면으로 늘리고 10월까지 상하행선 승강장의 지붕을 증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대합실에 상업 매장을 재배치하고 화장실을 신축 이전해서 고객 대기실을 넓히기로 했습니다. 전주시가 문화관광 분야의 시민 제안 사업을 공개 모집합니다. 전주시는 내년에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 열기 확산과 1000만 관광객 달성을 위한 관광 상품 등 2가지 주제로 다음 달 20일까지 시민들로부터 사업 제안을 받습니다. 전주시는 심사를 거쳐서 최종 선정된 사업 제안자에게 등급에 따라서 최고 100만 원을 지급합니다. 비가 온 뒤에 하늘이 맑게 개이면서 봄의 푸르름이 한층 더해가고 있습니다. 고창에서는 청보리밭 축제가 개막해서 봄의 정취를 만끽하려는 상충객들로 붐볐습니다. 조창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록 융단을 깔아놓은 듯 짙푸른 색깔의 청보리밭이 끝없이 펼쳐집니다. 살짝 비에 젖은 청보리가 바람에 흔들리며 상큼한 봄 내음을 전해줍니다. 구불구불 보리밭 길을 걷다 보면 몸과 마음이 싱그러운 봄과 하나가 됩니다. 상충객들은 자연 속에서 편안하게 치유의 시간을 즐겨봅니다. 예전부터 한번 이렇게 오고 싶어가지고 고창읍성이랑 이렇게 유명하더라고요. 보고 싶어서 왔고 보리 보고 가니까는 마음도 편해지고 정화되는 것 같고 다 좋네요. 보리밭과 함께 조성된 유채꽃밭은 색다른 봄의 색깔을 뽐내고 있습니다. 푸른 빛깔과 어우러져 봄의 싱그러움을 한층 더합니다. 가족끼리, 연인끼리 혹은 친구끼리 봄날의 추억을 남기느라 여념이 없습니다. 고창 청보리밭이 아주 유명하대서
얘기 듣고 왔어요. 소식 듣고. 근데 와보니까 유채꽃도 많이 피고 향기도 굉장히 냄새도 많이 나고 푸른 놈이 너무 좋아요. 솜사탕처럼 피어난 하얀 백꽃이 올 한 해 풍년 농사의 시작을 알립니다. 자줏빛으로 물든 복숭아꽃은 완연한 봄이 우리 곁에 왔음을 알립니다. 벚꽃이 지고 피어난 과수나무의 꽃은 비가 온 뒤 한결 화사로움을 더했습니다. 맑게 개인 하늘과 따사로운 봄볕, 그리고 짙어가는 푸르름이 상충객들을 유혹하는 하루였습니다. JTB 뉴스 조창현입니다. 전라북도 경제통상진흥원이 소상공인의 성공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스타 소상공인에게 최대 2천만 원을 지원키로 했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가능성이 높은 소상공인을 공개 오디션으로 선발해서 경영자금 2천만 원, 저리자금 3천만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경제통상진흥원은 3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서 다음 달 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어젯밤과 오늘 새벽에 불어닥친 강풍으로 61건의 피해가 접수됐지만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북소방본부에 접수된 강풍 피해는 가로수 쓰러진 피해가 24건으로 가장 많았고 지붕 파손이 15건, 간판 추락과 파손 14건 등으로 집계됐습니다. 지난밤 순간 최대 초속은 고창이 26m, 군산 18m 등을 기록했으며 일부 지역에 내려진 강풍특보는 오늘 아침에 해제됐습니다. 오늘 새벽 3시쯤 전주시 전미동 진기마을 공터에 주차돼 있던 59살 김모 씨의 5톤 탑차에서 불이 나 4천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경찰은 차량 적재함에서 불이 시작됐다는 목격자의 말에 따라서 차량에 실려있던 파쇄기의 전기 배선 결함으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북은 내일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어서 가끔 구름이 많겠습니다. 밤에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도 있겠습니다. 군산과 김제 등 서해안 지역은 내일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7도에서 8도, 낮 최고 기온은 18도에서 19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전주와 남원 등 내륙 지역도 구름이 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산간 지역이 5도, 낮 내륙 지역은 8도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18도로 오늘보다 높겠습니다. 전주기상지청은 낮 기온이 당분간 평년 기온을 유지하겠으며 목요일에 비가 내리지만 기온은 떨어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